네, 안녕하세요. UH 조직학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생활기록부 바르게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학생의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3년의 생활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놔야 의미 있게 내가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보고 나면 어머님들이 이제 사전에 관련 생계부를 먼저 보내주시고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상담을 하게 되는데 예상외로 어머니들이 생기부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 생기부에 나와 있는 요소가 어느 부분에 평가가 되고 반영이 되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저희가 실제 컨설팅을 할 때 사전적으로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모르고 오셔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예방해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생활기록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 학생 생계부를 확인해 보시면은 먼저 생계부의 내용 맨 위에 보시면은 학반 정보가 나와 있을 거고요. 몇 학년 몇 반, 학생 이름 나와 있고 인적사항 관련되어 있는 내용 옆에 있는 학생 사진 예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내용 확인하시고 거기까지는 이제 큰 의미가 없죠. 평가에서 아니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출결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학년마다 수업 일수가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결석 일수, 지각, 조퇴, 결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지각을 했거나 조퇴를 했거나 결과한 거가 그 자체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거기 보시면 미인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 미인정이 옛날로 말하면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무단 조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미인정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체크가 돼서 뭐 한 두 개, 세 개, 네 개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부분들은 고려를 해보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각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미인정이 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늦게 켠 거죠. 그러니까 늦잠 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런 내용이 뭐 한두 번 정도 있는 건 뭐 감안할 수 있겠지만 뭐 서너 번 넘어가게 되면 학생의 성실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별로 해서 한 학씩 반영이 되고 2학년 이하 같은 경우는 수상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게 될 겁니다. 반영이 안 되게 되고 단 이 수상에 관련되어 있는 대회 같은 경우는 참여한 내용에 의해서 진로라든지 아니면은 교과 관련된 내용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 어떤 희망사항 아니면 내가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다라는 것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항으로 성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창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창체 같은 경우는 자율하고 동아리, 진로 그게 세 가지 관련된 요소랑 마지막에 봉사는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율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주로 이제 득점으로 연결될 때 해보면 반에서 반장을 했거나 반장 혹은 회장 뭐 경력이 있었다든지 뭐 부반장을 하거나 반장을 하나 큰 관계는 없습니다. 똑같이 득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학생회 전교 학생회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학생 임원을 했거나 전교 뭐 회장이나 부회장, 아니면 전교 학생회 내에 있는 무슨 해당 부의 부장을 했다든지 그런 경력 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할 때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포트폴리오를 정립시키는 형태로 준비를 해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자율 동아리하고 정규 동아리가 같이 있어서 자율 동아리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가산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율 동아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거의 좀 많이 약화시켰잖아요. 약화시키고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정규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뭐 동아리 회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회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정 정도 그 동아리 안에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뭐 나중에 축제 관련된 부스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특정 영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발표나 토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력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할 때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 이제 같은 영역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더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그 동아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동아리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은 1학년 때 이제 가입을 했는데 이제 튕겨져 나가는 경우, 보통 이제 이과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 실험 동아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쟁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이제 그런 요소를 통해서 선발되게 되는데 안 되게 되면은 뭐 아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동아리로 튕겨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동아리 안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계열이나 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2학년 때 또 새롭게 도전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겠죠. 예, 그렇게 돼서 2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계열이나 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환이 되게 되면 활동들을 좀 잘 정립을 시켜서 원하는 형태로 잘 진입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1학년에 2학년 바뀌는 거에 대한 내용도 대학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 내용 확인하셔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동아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올해 고3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고2 같은 경우도 전년도 전전년도 활동한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진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학교에서 진행했던 교육 활동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진로의 내용도 활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독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발표나 토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세팅을 하시면 나중에 학종을 진행을 할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진로에 대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보여준 일반적인 형태의 체험이나 일반적인 교육, 뭐 상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 인사 초청해서 초청 강의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만 넣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계열이나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넣을 수 있다면 분명히 플러스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봉사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 예전에는 개인 봉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플러스가 됐었었는데 최근에는 개인 봉사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축소시키고 학교 봉사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봉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봉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하는 내용들만 따라서 잘 진행을 하더라도 일정 정도 영역을 맡을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무리해서 봉사 시간을 100시간, 200시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내용 안에서 성의를 보이는 정도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봉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반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학년 때 적절하게 그냥 성의를 보이는 수준까지만 진행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그 생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성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표를 보시게 되면 교과, 과목, 단위수, 그리고 원점수와 과목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성취도라든지 수강자 수, 맨 마지막에 이제 석차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내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등급이겠죠. 등급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 점수와 과목 평균에서 표준 편차. 보통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같은 거 보게 됐을 때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생기부에 대한 내용도 학교가 어딘지 알 수 없다. 블라인드 처리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표준 편차의 차이를 확인을 해보면 그 학교의 어떤 레벨이나 그 학교의 그 정도, 학생들의 공부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국영수가 표준 편차가 보통 한 17, 8, 뭐 20 정도, 20을 넘어가는 경우까지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면은 뭐 전국권 쪽 자사고라든지 최상위 라인에 있는 일반적인 알 수 있는 특목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뭐 10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거만 보더라도 다른 게 없더라도 학교 이름이 안 나와 있더라도 대략적으로 그거만 검토를 해봐도 이 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레벨의 아이들이 모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의 라인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 학교
학년에서 학생들의 편차가 이렇다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겠구나. 그런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성적에 맞춰서 세부 능력 관련되어 있는 거랑 특기사항에 대한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교과 성적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서 세특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특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공부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 태도, 첫 번째 수업 태도, 두 번째 수업 시간 때 얼마나 능동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참여했는지, 발표를 잘하고 있는지, 토론에 주도적이었는지, 수행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뭐 심화가 되어 있거나 연계가 되어 있거나 그런 요소들을 잘 정립을 시켜주면 그걸 선생님들이 잘 써주시게 되거든요. 그럼 세특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특에 관련된 내용들을 성적과 맞춰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내용들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 혹은 계열에 대한 내용들과 관련시켜서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생기부만 보고도 학생의 어떤 경향성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단순하게 성적만 높은 것이 아니라 어느 계열, 어느 전공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앞에 나와 있던 찬치의 동아리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동아리 활동의 시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 시간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특에 대한 내용과 성적에 대한 내용들을 결합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또 보시면 독서 활동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독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권수가 실제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책 그 저자라든지 책 제목 같은 것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내용들이 다 빠지게 되겠죠. 빠지게 되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게 독서가 안 중요한 게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독서 활동 그 상황 관련되어 있는 책을 몇 권 읽었고 뭐 읽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게 대학교에 들어가진 않지만 교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과정 그 내용에서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 계열에 대한 내용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전에 작업을 했는지, 얼마나 학생들의 학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독서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에 대한 내용에서 세특의 내용과 그 창치 쪽에 있는 진로에 대한 내용에다가 얼마나 내가 잘 녹여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의 1년 동안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주로 학생의 인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공동체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학생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1년 동안의 학급에서의 운영 내용들 그리고 선생님이 바라봤던 학생에 대한 태도와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 그런 내용들을 정립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행특 종합 의견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학생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출결도 그렇고 뭐 수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체나 교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행특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학생이 얼마나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줘야만 이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립할 수 있다는 점들을 기억하시면 생기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신 다음에 상담을 하러 오시면 조금 더 초반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형태의 상담, 더 나은 학생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들 알려드리면서 간단하게 생기부를 보는 방법에 대한 내용, 바르게 보는 방법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